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웰스 트레이너 박철구 재무사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9일 브리스베인에서 행복한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9월 14일에는 좀 더 상위 편인 호주 찐 부자의 필승 투자 전략 훔쳐보기 라는 제목으로 좀 더 상위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3주 해외 비즈니스 출장을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할 시간이라든지 세미나 하나하나가 1시간 이상이 넘는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 근데 또 굿뉴스는 이번에 음성이 잘 잡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보시기 좋게 20분 정도 밑으로 하나하나 쪼개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주제별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좀 필요하신 분은 그것만 보셔도 될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 세미나만 잘 보셔도 앞으로 여러분께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해, 방향 이런 것들을 셋업하는데 좀 기본이 되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제별로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동영상들도 계속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벌써 지금 10월 말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미나 자료를 쭉 올리는데 11월 정도가 소요될 거고 12월이면 휴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휴가 중에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결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자료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동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사실 편집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하지만 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호주 시드니에 있고 그래서 타주에 계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온라인 미팅도 가능하고 시드니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언제든지 약속 정하고 만나 뵙고 개인의 디테일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적절한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잖아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세미나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미나에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파일을 링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다운받아서 쪼개져 있는 세미나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클리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화면들은 좀 멀리서 찍은 거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그때 했구나 공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7년 정도 지금 재무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쓴 재무 칼럼이 한 120편 정도 됩니다. 근데 만나봐도 그걸 보신 분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세미나도 한 10여 회 이상 했는데 물론 세미나에서 만난 분들은 제 고객이 되셔서 제가 모시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 교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시드니에도 많고 브리스베인에도 많고 빅토리아 그다음에 퍼스에도 많으신데 문제는 이 접점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게 할까 그 개념에서 저희 이제 신 대표가 계속 저를 푸시해가지고 그 낯설은 화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만나면 얼굴을 뵙잖아요.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라는 놈은 얘가 지금 나를 보는지 뭐 전혀 이게 그리고 찍고 나면 저에게 실망을 하게 되죠. 저의 얼굴에 대해서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찍고 나면 이 아저씨 누구신고 뭐 이래가지고 몇 번을 지우다가 용기를 내서 지금 3번 찍었습니다. 3번 찍었는데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봐도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말을 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막 그랬는데, 원래 말이 좀 빠르고 막 좀 이렇게 액티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뭐 유튜브에서 춤까지 한번. 약속.
그럴 때 이제 뭐 구독자 몇 명 이러면 이제 춤추고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우리 또 먼 길 와주시고 또 주말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가 서로 분들 지금도 하시고 또 이 관련해서 또 이 재무라는 게 뭔가, 이 웰 크리에이션이 뭔가, 아직 코리안 분들은 호주 부자분들보다 특히 많은 혜택들을 못 보시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봤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좀 매개체가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많이 알려드리고자 하는 그런 좀 인포메이션 세미나가 강하고 이번에 또 광고를 좀 된 거는 이제 또 이왕 하는 김에 함께 또 참여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또 인비트 일단 했습니다. 저는 솔로몬스 그룹의 창업자이자 그리고 대표의 신용화라고 하고요. 오늘 또 이제 시드니에서 박철구 재무사님이라고 그래서 재무사님 생활 전에 이제 네슬레라는 큰 대기업에서 또 코모디티 트레이너로 직접 일을 오래 하시다가 가족분들에게 이민을 오셔서 지금 현재 17년 차 이 재무 파이낸셜 플래닝 쪽으로 계속해서 고객님을 도와주시고 계시고, 이 사실은 한국 분 중에서 이 웰스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하신 분이 거의 없으세요. 뭐 뱅커 분들은 많이 계신데 이 웰스나 파이낸셜 플래닝 없을 때 제가 되게 오랜 기간과 설득 끝에 이 솔로몬스와 함께 이제 합류를 해주셔서 저희 그 코리안 고객 전담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파이낸셜 플래닝과 익스플레이션 관련된 투자나 상담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어쨌든 되게 또 먼 길에서 준비 많이 하셨고 또 되게 또 새벽까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정보 하나라도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제가 박주혁을 저는 소개해드릴 테니까 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철구 재무사입니다. 예. 재무사는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데 제가 또 나름 타이틀을 한번 걸어봤습니다. PT처럼 웰스 트레이너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시고 사실 브리스베인이 참 살기도 좋고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도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어떤 구체적인 전략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정리를 제가 다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가 돼서 방향이 정해질 때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범피하게 갈 거냐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뭐 저희가 파이낸셜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드리는 부분인데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고객의 개인의 조건이나 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또 한국말로 편하게 책임 안 지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 뭐 고객도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들어갈게요. 저희는 솔로몬스라는 거는 솔로몬들이죠. 그래서 킹 솔로몬의 wisdom, fairness, wealth라는 부분을 이 땅에서 한번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고요. 지금 현재 4개 주에 80명 정도의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 대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시드니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셜 어드바이저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현재로는 모든 주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6월에 퍼스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본사 부분도 좀 챙겨야 되기 때문에 브리스베인에 이번에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14일에는 시드니에서 상위 10%만 해서 집중 전략적으로 또 세미나를 할 계획이고요. 세미나는 그러니까 계속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찍어보지만 유튜브가 잘 찍힌다면 계속 또 올려서, 왜냐면 이제 저희가 공개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미디어가 좀 떨어져서 그랬던 거니까 앞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저희 이제 솔로몬스 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가지 부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 그 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제가 속해 있는 데고요. 캐피탈은 투자 상품을 고르고 추천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리걸은 뭐 변호사니까 당연히 아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원스톱으로 서비스 드릴 수 있는 장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기업들하고 차별화된 부분이 아닐까. 그 다음에 저희 웰스 매니지먼트 팀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티컬처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고객들을 필요한 거를 다 맞춰서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소개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얼굴이에요. 많이 갔죠. 왜냐하면 이제 몇 년 됐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참 저 사진 볼 때마다 다시 또 용기를 내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저는 이제 3 아들의 아빠고요. 딸 같은 아내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다 컸고, 호주에는 27년 됐고요. 그 다음에 업계는 17년. 그 다음에 제 좌우명입니다. 그래서 태도가 중요하다. 뭐 편한 말로는 싸가지 있는 인간이 되자.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지사지는 한문 이제 어르신들 아시겠지만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항상 어떤 말씀이나 조언을 드릴 때 제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 그거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플래너 또는 어드바이저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하는 부분은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거와 키우는 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행복한 부자 되는 비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부자가 누구인지부터 알고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샘플로 나부자 씨와 나행복 씨 두 분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자산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나부자 씨는 자산이 많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벤츠도 타고 집도 크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나부자 씨가 부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나부자 씨에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겨서 그동안 벌던 돈을 못 번다든지 무슨 상황이 생겼다.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나행복 씨한테도 똑같은 일이 생겼다 했을 때 상황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빚을 담보로 해서 어떤 투자를 했는데 어떤 대비가 적절치 않았다면 보여지던 자산은 다 지켜지지 않고 초록색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절한 대비가 없을 때는 오히려 나행복 씨가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잡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우리가 어떤 것이 되고자 하거나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define, 정의하고 그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만약에 못 잡으면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작심삼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브리스베인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 목표가 멜번이었다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엄청 온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멜번을 가려면 왔던 길 다시 돌아갔다가 또 가야 되는.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속도는 전략이에요. 속도는 좀 빨리 가게 만들 수도 있고 천천히 가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가 잘못되면 속도랑 어떠한 전략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웰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요걸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웰스를 한국말로 번역하면 재산, 자산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재무사인 저한테는 이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하라면 해피니스로 번역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굉장히 어르신들 계시지만 긴 항해를 가는 거예요. 항해를 가는데 어떤 때는 잔잔하게 갈 때도 있고 어쩔 땐 막 풍랑이 있기도 하고 때론 배가 침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러한 항해들을 다 해가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수루를 했다는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행복에 물론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행복해지는데 돈이 필요한 건 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희가 쭉 바라보는 어떤 부라는 게 결국에 이런 모습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자녀들과 내가 돈은 많은데 아들과 의절을 하고 뭐 안 보고 산다든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추구하는 웰스는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 자유 또는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도대체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막 돈이 나와가지고 막 뿌리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친구를 만났더니 200억이 있대네. 그러면 절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200억한테 막 쪽팔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왔어요. 우리 신 대표가 와서 난 1조인데. 그러면 이제 거지예요, 거지.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파이낸셜 프리덤. 그리고 이분이 20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생 있을지 지금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본소득 또는 렌트 수입 같은 이렇게 안 하고도 들어오는 돈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자 소득 이런 걸 저희 재무적으로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요. 그 패시브 인컴이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초과하는 그 시점을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파이낸셜 프리덤을 보면 파이낸셜 프리덤은 누군가의 어떤 목적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파이낸셜 프리덤은 저희 재무적으로는 100억을 얘기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한테는 10억이고 어떤 분에게는 5억이고 그다음에 저 자연인 그분들은
이미 성취하셨어요. 예. 마누라랑도 안 만나는데 산에서만 막 이렇게, 아유, 배고프면 뭐 이렇게 캐먹고 막 이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나만의 파이낸셜 프리덤에 대한 디파인을 하신 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해피 리타이먼트. 그러니까 행복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은퇴 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를 아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호주의 그 은퇴자를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거길 보니까 자기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1년에 부부입니다. 1년에 한 4만 5천 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여유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여행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정도면 7만 불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은퇴 시점을 65세로 본다면 적어도 여유 있게 한 25년까지는 계산을 해놔야 되죠. 그러면 이게 1년이니까 25를 곱해보면 간단한 계산이 나오죠. 이거 있으신가요? 미니멈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유 있게 하시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질문이. 없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저희가 이제 다루는 부분이 아까 리스크를 프로텍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한국말로는 위험이에요. 위험. 근데 한국말 위험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위험해, 뭐 이런 거. 그러면 막 이런 애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영어로는 굉장히 발라져 있어요. 영어에서는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고 danger 또는 haz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danger나 hazard는 말 그대로 위험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 근데 리스크라는 거는 뭔가 하면 위험한데 대비가 가능한, 예측이 가능한 걸 리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나중에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나오는 리스크도 이 얘기입니다. 저 댄저가 아니에요. 예. 누굴 만났는데 2배로 튀어준다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안 돼요. 예. 그게 댄저예요. 예. 예. 하지만 어떤 투자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잃을 거는 마이너스 20%고 벌 수 있는 건 40%다. 그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에서 보험의 경우도 개인의 리스크를 다루는 거를 리스크 인슈런스라고 저희가 불러요, 실제. 저도 리스크 인슈런스 스페셜리스트인데 거기서 다루는 건 생명보험, 중대장애보험, 그 다음에 중대질병보험, 그 다음에 소득보장보험. 이렇게 다루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자동차 보험이나 빌딩 보험, 퍼블릭 라이빌리티. 이런 것들은 이제 제너럴 인슈런스라는 영역이고, 이것도 제가 이제 다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자는 거예요.